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재미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돈 버는 교육 정보가 되겠습니다. 하루 48시간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을 온전하게 써도 성공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하루를 그냥 보낸다면 그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는데 24시간만 잘 써도 성공하는데 48시간은 쓰는 사람이 있다.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과연 어떻습니까? 48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들 8시간 일할 때요. 자기는 4시간만 일해도 되는 직업이나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배 정도 더 쓸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남들 오가면서 버리는 시간을 줄이거나 그 시간에 일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요. 만약에 직장까지 출퇴근 거리가 편도로 2시간이 넘는다. 왕복 4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만약에 그 거리에다 낭비한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장과 일터에서 가까운 30분 이내, 20분, 30분 정도라면 아주 좋겠죠. 그래야만 하루에 서너 시간을 더 확실하게 자기 시간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독서할 때 서론, 본론, 결론, 뻔한 스토리를요, 그 꾸준하게 정독한답시고 그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시간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 뻔한 스토리라면요, 목차를 통해서 보고 싶은 것만 피킹해서 본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그렇다면 하루에 한 권 읽을 거 100권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저도 한 3, 400권 정도를 1년에 접하는데요. 제대로 다 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읽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책이 그 책이다 이거죠. 좀 특이하다면 특이한 것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본다면은요. 시간 낭비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남들 쉴 때 일하고요. 몰아서 그리고 어떻습니까? 휴가나 휴식을 떠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찔끔찔끔 쉬는 것이 아니라요. 남들이 막 중간중간 쉴 때 자기는 열심히 일단 일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한 달, 2달 확실하게 여행을 떠나서 재충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일은 낮에만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자정에도 할 수 있고요. 새벽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한다면요. 그 다음에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나는 20시간도 일할 수 있다 그러면 20시간 일하고요. 그동안 엄청난 성과를 보인다면은 정말로 남들보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고진감래가 와서 48시간을 충족하게 풍요롭게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섯 번째는요. 무엇이든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한 1시간은요. 그렇지 않은 10시간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공부를 할 때도요.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10시간 동안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집중을 한다면은요. 엄청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집중하는 사람은 하루 48시간이 아니라 100시간도 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 골프들은요. 대부분 다 실력이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집중도의 차이에 따라서 우승을 하는 사람하고 아니면요. 시드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바로 극명하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바로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취미와 운동 등을 삼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요. 골프 하루 종일 걸리고요. 골프 치기 전에 또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골프로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등산, 낚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시간 많이 소요되거든요. 이러한 것보다는요.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고요. 취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좀 작은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산책을 간단하게 30분 한다든가 아니면 근력 운동을 30분만 한다든가 그것도 뭐 헬스장이 아니라요. 집에서도 할 수 있거든요. 여덟 번째는요. 멀티태스킹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숙달된 사람은요. 한 번에 서너 가지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멀티태스킹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실수를 줄일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 않으면 일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24시간 갖고도 부족하죠. 근데 실수를 줄인 사람은요. 24시간이 48시간, 96시간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열 번째는요. 정리정돈을 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지속적으로 지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능률이 오르고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봤을 때 논리적 사고 회로 체계가 처음부터 구성되어 있다면요. 남들이 그것을 인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완벽하게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줄이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쪽에 더 접근한다면, 집중한다면 정말로 엄청난 성과를 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1번째는요, 쓸데없는 데 관심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48시간 이상은 쓸 수가 있겠죠. TV나 연예인, 스포츠맨, 이런 사람들의 뒷담화라든가 어떻습니까? 사생활에 굳이 간섭하거나 관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12번째는요, 과도한 모임을 줄이고 친구를 최대한 줄여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독하게 사는 것이요,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요, 고독하지 않습니다. 가족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극소수의 아주 친한 사람 한두 명, 이 정도라면 절대로 어떻습니까? 집중하면서 대인관계를 고독하지도 않은데, 중요한 건 고독할수록 자기 개발을 잘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쓸데없는 사람들 만나서 시간을 죽이고, 감정 상하고요. 그 다음에 그 돈도 나가고 이렇다면요, 굳이 그렇게 만날 필요는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13번째는요, 경조사 모임을 부르거나 찾는 것을 자제하고요,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최소화라고 하는 것은요, 직계 좀비석과 관련된 것만 참여하면 됩니다. 간혹가다 아주 중마고라한 사람 하나 정도겠죠. 나머지는 가거나 그 다음에 부르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14번째는요, 잘못된 습관은 처음부터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치기도 힘들고요, 고치는데 엄청난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습관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젊어서요, 참 어려서부터 학원이나 학교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한다, 이것은 잘못된 습관이 되겠습니다. 책 읽는 습관을 가진다면요, 한번 앉아서 엉덩이 붙이고 앉아서 8시간 9시간 동안 앉아 있는다면 이 사람이 돈 안 들이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습관을 갖추면 안 되겠습니다. 15번째는요, 책을 최대한 많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 속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을 필요가 있겠죠. 읽기만 한다면 그러나 영원히 책을 읽을 팔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죠. 가장 자기한테 어떻습니까? 자기 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자기 생활의 애티튜드라고 하는 태도를 바꿀 수 있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읽어보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책을 단순하게 그 개수로만 읽었다고 포만감에 빠진다면 아무 의미 없는 책을 읽게 되니까 반드시 어떻습니까? 책을 그냥 건성으로 읽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 책을 읽다가요, 나중에 책을 쓰는 것이 중요하죠. 남의 책만 읽는 것은 인생을 허비하는 길입니다. 16번째는요, 놀랍게도 잠자면서 꿈을 꿀 때도 일과 자기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참 일본어 공부를 할 때는요, 꿈속에서도 일본어 공부를 했고요, 일본어로 잠꼬대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자다가도 궁금한 게 있으면 기어코 잠에서 깨서 컴퓨터를 켜놓고 찾은 다음에 다시 잠자리에 드는 그런 습성이 좀 있었는데요. 남들이 보면 황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잠자면서도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개발도 할 수 있습니다. 17번째는요, 소득원을 다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풍요 속에서 집중과 시간을 더 쓸 수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그리고 사람을 부리게 되니까 더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을요, 돈으로 뺏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항상 공부하고 자기 개발에 더 힘쓸 수 있으니까 이것이 선순환이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돈으로서 영향력으로서 남의 그 시간을 뺏을 수 있다. 이게 뭐 좋은 뜻으로 말한다면요, 자기 시간을 좀 더 확대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번째는요, 가족과의 시간은 반드시 정해놓고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루든 한 달이든 일주든 반드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 때문에 심과 열정, 의욕, 긍정적인 요소가 발생되기 때문에 하루 48시간 그 이상을 쓰는데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성공하는데요, 시간을 많이 쓰려면요, 처음부터 고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시간을 많이 쓸 수는 없거든요. 처음부터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하고 자기 개발한 다음에 일정 시간이 된다면은 진짜 남들보다 24시간이 아니라 48시간, 96시간 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 한번 습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